먼저 부등식이라는 건 당연하게도 그냥 말 그대로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입니다. 그치? 부등호를 포함한 식입니다.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치? 근데 이때 부등호라고 했을 때는 작거나 크거나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이런 부등호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치? 이런 기호를 포함한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치? 근데 이거를 보통은 한쪽으로 몰았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몰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0만 냅두고 나서 여기 뭔가 x에 대한 다항식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치? 이랬을 때 얘가 부등식인 건 맞는데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차면 얘는 무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렇게 부르죠. 얘가 1차면 1차 부등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치? 쌤 그럼 3차, 4차는 안 배우나요? 배워요. 미적일에서. 그게 니네 미적분할 때 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2차 부등식의 그러니까 미적분 없이 그냥 너가 철저하게 그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내용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최대치가 2차 부등식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 그런 거 이렇게 생겼겠네요. 2차 항이니까 2차 항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런 상태였을 겁니다. 이런 애가 2차 부등식이구나 이겁니다.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부등식의 관심사가 뭡니까? 부등식의 관심사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즉 얘를 참으로 하게끔 해주는 x의 범위죠. 또는 x의 값이죠. 그게 부등식의 관심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야 x-2가 0보다 크던데 이 부등식 좀 풀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를 참이게끔 해주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치? 맞지? 근데 1차 부등식의 그 범위 구하는 건 너무 쉬워요. x의 범위니까 x가 2보다 크네요 쌤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너한테 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클 때의 이거의 부등식의 근종 구해봐 라고 하면 단순히 안 나오죠. 그냥 쌤 이거 x만 냅두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 얘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이거야. 어떻게 빠르게 풀어낼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제일 처음에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러면 먼저 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x-2가 0보다 크다는 거를요. 그냥 식의 관점 말고요. 그래프의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프요.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이거를 각각 하나의 그래프로 볼게요. y는 x-2라는 1차 함수로 볼 거고요. 얘는 y는 0이라는 x축으로 볼 겁니다. y는 0은 x축이죠. 그치? 그럼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y는 x-2라는 직선과 x축의 위치관계로 파악을 해볼게요. y는 x-2라는 직선과 x축의 위치관계로 보면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야, 이 1차 함수, 즉 이 직선이 x축보다 크다는 건 뭐야? 위에 있겠죠. 위에 있을 때의 x의 범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봐봐. 이 x축보다 이 직선이 위에 있을 때의 x의 범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위에 있는 영역이 어디야? 여기지. 맞아? 그럼 이때 뭐야? x의 범위가 2보다 클 때지. 2보다 클 때 얘가 위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는 x가 2보다 클 때예요 라고 얘기하겠죠. 너가 지금. 맞습니까? 그냥 단순히 식을 푼 거 말고요. 그럼 봐봐. 두 번째로 얘 볼게요. 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클 때야 이렇게. 그치? 그럼 봐봐. 얘도요. 그냥 식으로 보면 답이 없었잖아 아까. 근데 얘를 이제 뭐로 볼 거냐면 그래프의 위치관계로 볼게요. 오케이? 그래프로 볼 건데 봐봐. 그럼 얘는 y는 얘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의 위치관계로 보자고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얘가 판별식이 어떻냐면 0보다 크잖아요 이거.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였겠어요? 2개였겠죠. 그치? 그 x축과의 교점은 1이랑 3인 거 알죠 이거? 이 정도 얘기 안 해도 되지? 얘가 x축이야. 얘가 아래로 볼록한데 x축과 어디랑 어디에서 만나? 1이랑 3에서 만나. 그치?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지. 위에 있을 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이 얘기 아니야? 그 위에 있는 게 어디야? 여기죠. x가 이 범위에서 x축보다 얘가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다음 또 여기죠.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아, 그럼 그는 x가 1보다 작고 3보다 클 때네 라는 거지.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아, 그럼 그래프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바로 되네요. 그죠? 맞지? 근데
매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로만 너무 그려갖고 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공식처럼 네가 외웠던 거 있지. 처음 할 때, 선행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풀었잖아. 너. 인수분해 해가지고 막 하지 않았어? 기억 안 나? 뭐 예를 들어서 2차 부등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로 막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 얘가 0보다 작던데? 라고 했을 때는 얘들아 이거 안쪽 범위야.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고 뭐 이런 거 안 했어? 했던 기억 얼핏 나지 않아? 그치? 그게 근데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얘가 X축과 위치 관계가 알파랑 베타 이랬던 거잖아 지금.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범위니까 이 범위지, 그치? 그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는 사이끈이었던 거지 이렇게. 맞아? 이런 내용들이 원래 담겨 있었다고. 그냥 외웠던 거 말고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두 번째니까. 그럼 봐봐. 그 아래에 좀 밑줄 좀 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부등식에서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다음과 같이 좌변이 미지수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건 뭐 정의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치? 맞습니까? 부등식의 종류가 참 다양하긴 하죠.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작거나 크거나 같거나 뭐 다양할 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밑에 2차 부등식에는 다음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별표예요. 그 문제, 걔 밑줄 치고 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부등식을 풀어낼 때는요. 그래프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프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편안한. 그럼 얘가 이 그래프가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 부등식의 근들은 다 달라졌을 겁니다. 그치?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그럼 봐봐. 얘가 X축과의 교점은요.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은 차이 함수의 실근 계수였죠. 그치? 맞지? 얘와 X축과 의 위치 관계는 이 두 차이 함수의 실근의 개수였잖아요. 그치? 그럼 얘에서 얘 뺐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판별식으로 판단하죠. 그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컸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아래로 볼록하고 가정할게요. 두 근을 이렇게 만나고 있죠.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그겁니다. 지금. 오케이? 두 번째 봐봐. 얘가 판별식이 0이었어. 그럼 얘 뭐하고 있는 상황이야? 접하고 있는 상황이겠지.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겠죠. X축과. 맞죠? 그 다음에 자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X축과 만나지 않고 붕 떠 있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잘 봐. 봐봐. 얘가 알파 베타였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알파고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요거의 근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 2차 부등식의 근은 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봐봐. 얘는 의미가 뭐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죠. 위에 있을 때. 그럼 어딥니까? 보니까 여기죠. 요 영역 아닙니까? 그 얘는 이거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거야 라는 거지 지금. 첫 번째. 그럼 봐봐. 얘는 그럼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죠. 그럼 어디야? 여기죠. 요 사이. 요 사이잖아. 요 사이. 그지? 얘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 이 얘기지 지금.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을 때죠. 그 위에 있거나 같을 때니까 아까 위에 있는 거 이거 했잖아. 같을 때는 언제 같아? 알파에서 같네. 그치? 교점이니까요. 그 얘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등호만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원래 얘에다가 등호만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치?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 봐봐. 두 번째. 얘는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죠. 위에 있을 때.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 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해줄래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근? 봐봐. 다 위에 있죠. 뭐 하나 제외하고 알파 하나 제외하고 다 위에 있죠. 그럼 얘의 근은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 얘는요. 아래에 있죠. 아래. 무슨 말이야?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을 때 범위 좀 구해줘 이거잖아. 있어? 없지. 그럼 얘는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죠. 맞지? 그다음 세 번째. 얘가 얘보다 위에 있거나 같을 때지. 그럼 이번에 아까는 이건 같을 때가 허용이 안 됐는데 같을 때가 허용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까지도 근인 거지. 얘는 뭐야 그냥? 모든 실수인 거지. 이거 A 대문자 A 거꾸로 쓴 거 알지? 얘는요. 아래에 있거나 같아야 되지. 뭐밖에 없어? 알파. 그렇지. X는 알파. 이거 하나밖에 없지. 맞아? 자 여기서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첫 번째. 부등식의 근이라고 하면 공부 잘못하시면 범위의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부등식의 근 겁나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알겠죠? 특정한 한 점일 수도 있고요. 모든 실수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해가 없을 수도 있고 다양해요. 되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봐봐. 얘는요. 얘까지도 볼게요.
0보다 커. 그럼 얘가 얘보다 위에 있을 때지. 뭐가 들어가도 0보다 크잖아요. 얘는 뭐겠습니까? 모든 실수겠지, 그치? 얘는요, 해가 없죠. 얘는요, 모든 실수죠. 네. 얘는 해가 없죠. 네.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되고 첫 번째. 아, 이거 2차 부등식의 해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구나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잘 봐. 내가 1차 함수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을 겁니다. 아, 1차 함수래. 1차 부등식 얘기할 때. 얘 잘 봐. 부등식의 해의 경계라 그러죠, 이런 거. 부등식의 해의 경계라 그러죠. 이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두 그래프의 뭐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죠.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습니다. 오케이? 위에다가만 이것만 좀 적어놔.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펴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박스들 있죠. 그 박스 안에 요거 하나만 좀 체크 좀 할게요. 이렇게 금이 범위 형태 말고요. 특정한 하나의 값만 나온 애들 있죠. 얘 아니면 이거밖에 없네요. 이런 애들이요. 이런 경우는요. 어떤 경우입니까? 얘에서 접하고 있는 경우죠. 접하고 있죠. 그치? 아, 이거 접할 때 이런 형태가 나오는구나. 일단 첫 번째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접할 때. 되게 중요한, 이거 얘 가지고 문제 많이 내거든요. 오케이?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하나 빼고 전체 실수다 그러면 접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얘네 둘이 좀 많이 나와요. 고난도 문제에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너가 2차 부등식을 맞닥뜨렸는데 얘가요 인수분해가 너무 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너무 쉽게 됐어. 예를 들어서 얘가 x-알파, x-베타가 0보다 작대.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바로 됐어. 그럼 이 말뜻은 뭐냐면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뭐랑 뭐다? 알파랑 베타였다는 이야기잖아. 그 얘는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편의상 알파가 더 작다고 할게. 알파, 베타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 얘는 근이 뭐야, 그냥? 이거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 되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럼 바로 이렇게 안쪽 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안쪽 근. 그럼 만약에 얘가 0보다 컸대.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컸겠지. 이거는 바깥쪽 근 이렇게 얘기해요. 바깥근. 얘는 사이근 또는 안쪽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바깥근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만이야. 만약에 쌤 최고 차이 계수 음수면요. 그럼 마이너스 곱해서 그냥 양수로 바꾼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6 웃기긴 한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얘가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잖아. 불편해 마음이. 그래서 마이너스 곱할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었을 거 아니야.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죠.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너무 쉽게 된다니까. x 플러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지. 근데 얘가 인수분해 되고 하니까 뭐야? 크다니까 바깥쪽 근이지. 그 x가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컸겠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아, 이제 부등식이라는 건 내가 그래프로 관찰해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이제 너가 부등식의 근을 구할 때는 두 그래프의 그 위치 관계로 관찰할 수 있구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매번 이렇게 하고 다 그려낼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인수분해가 되게 편리하게 되는 이 경우에는 그냥 보다 빠르게 구해내자 이겁니다.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거, 부등식의 해의 경계. 이거 제일 중요해 사실.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뭐라고요? 차이함수의 실근의 x좌표, 즉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일단 그 밑에는 어드바이스 있죠. 그 어드바이스에 어디 갔어? 이 부등식의 근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왔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는 너한테 주는 게 뭐냐면 이거 차이함수의 실근이 알파와 베타였구나 라는 겁니다. 해석이 왜 이렇게 되냐면
얘와 얘의 교점 x좌표가 알파랑 베타였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 다음에 y는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gx가 fx보다 클 때의 x범위잖아요. 그치? 지금 위에 있을 때니까 어딥니까? 여기랑 요 사이죠. 이렇게. 요 사이에서 gx가 어때요? fx보다 위에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교점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부등식의 근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에 뭐냐면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교점 x좌표고 맞지? 교점 x좌표고 교점 x좌표는 차이함수의 실근 다 연결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요 말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오케이? 교과서적 표현은 아니지만 무조건입니다. 이거 알겠죠? 네. 그래서 됐고요. 됐고 그 다음 밑에 어드바이스요. 그 어드바이스 보시면 너가 이제 2차 부등식을 푸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에서 불편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로 바꾼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때도 많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2차 부등식의 작성 잠깐 넘기고요. 예제 1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자, 볼게요. 보통 이제 학교 교과서 보면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놓냐면 이렇게 풀거든요. 이렇게 0보다 작다야? 그러면 안쪽 끝, 즉 사이근이었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던 거냐면 최고차항계수 4 빼놓고요. 얘가 인수분해가 4분의 1, 2 해서 얘가 이거 안쪽 범위 이렇게 됐겠지라는 거죠, 그치? 이게 지금 부등식을 작성한다고 얘기합니다. 부등식을 작성한다 해서 요 사고방식도 할 줄은 아셔야겠죠, 그치? 거꾸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거 말고 부등식의 해 경계가 주어진 상황은 뭐랑 똑같냐면 차이함수의 실근이 주어진 상황과 완전히 동일하단 말이야. 맞지? 그럼 봐봐. 얘 부등식의 실근이 이래. 즉 부등식의 해 경계가 4분의 1이랑 2야.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fx, gx라고 했을 때 얘 빼기 얘라는 차이함수 이거죠. 얘의 실근이 뭐랑 뭐였다? 4분의 1이랑 2였다 이 얘기네요.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합이 얼마입니까? 합 4분의 9죠. 그럼 a는 얼마였겠어요? 마이너스 9였겠지. 그치? 뭐야,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고 있죠. 그치? 곱이 얼마야? 4분의 2죠. 4분의 2, 물론 2분의 1이지만 어쨌든 그러면 걔가 4분의 b랑 같아야 되잖아. 그치? b가 얼마? 2죠. 별다른 계산 없이 딱 되죠. 그냥. 맞습니까? 물론 부등식을 작성하는 거 할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미분 1에 미적분 1 들어가면 그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자, 부등식 작성하는 거 조금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해가 이런 부등식을 작성해달랍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해가 이렇게 나오는 부등식 작성해달래요. 그러니까 얘는 어땠단 이야기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부등식의 해가 이래? 그럼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알파랑 베타였고 얘가 이렇게 나왔겠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었을 거냐면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됐을 거고. 그치? 최고차항 계수 1이고 얘가 사이근이니까 0보다 작았겠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그치? 근데 이거 평상시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알기만 해놔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얘는 똑같은데 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여기까지는 똑같죠. 해의 경계가 알파랑 베타니까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렇게 바깥끝 나왔으니까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해의 경계가 알파랑 베타니까 인수분해도 이렇게 됐던 것까지는 똑같은데 바깥끝이니까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네가 작성을 한 거죠. 상황을 보고 나서. 그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됐습니까? 네. 됐고 다음 페이지요. 예제 2번, 3번, 4번 할 건데 4번 별표 아니고요. 자,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이요. 사고방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나한테 지금 구해달라는 게 2차 함수 fx에서 거기다가 4 대입했을 때 함수값 좀 구해줘 이 얘기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fx 구해봐 이 얘기지, 그치? 그래야 뭐 네가 f4를 구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뭐 어떤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정보와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거지, 그치? 그럼 봐봐. 자, 2차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마이너스 3이랑 0이잖아,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얘와 얘의 차이 함수인 fx는 0의 두 근이 뭐랑 뭐였다? 마이너스 3이랑 0이었다 이 얘기지. 맞아?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얘가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 맞지?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던 거냐면 k 곱하기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쌤 그러면은 최고차항 계수 어떻게 구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안 쓴 거였지 이거. 함수값 하나 줬잖아. 1 대입하시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 k 곱하기 1 곱하기 4는 8이었던 거지, 그치? 따라서 k는 얼마? 2죠, 2. 맞습니까? 아, 그러면 결국에 fx라는 건 얘가 2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3이었네 이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fx 작성한 거죠. 문제 주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그치? 그랬을 때 f4 좀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f4는 8 곱하기 7 해서 얼마 나옵니까? 56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오케이. 다음에 이제 3번도 볼게요. 조명 가니까 우리 진짜 어두운 데 있었구나. 그쵸? 약간 확 역체감 되지 않아요? 그죠? 네. 아유, 얼굴들이 또렷하게 보이네. 네. 아유, 그냥 우리 민영이 그냥 막 하품 막 시원시원하게 그냥 거의 사자오네 그냥. 네? 자, 보겠습니다. 부등식 두 개 주어졌는데 얘의 해랑 얘의 해가 같답니다. 오케이? 그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얘의 해의 경계가 이 2차 부등식의 해의 경계랑 같죠. 근데 이거 절대값 포함하고 있는데 절대값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을 때 너 이거 어떻게 했어? 그냥 바로 이렇게 썼었지 이거. 공식화해서. 맞습니까? 얘도 그대로 갈게요. 어떻게 될 거냐면 2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야 얘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 얘는 이렇게 됐을 거고 나는 x의 값이 궁금하잖아요. 그치? 아니, 사실 x의 경계가 궁금하잖아요. 그치? a 빼고 2 나누고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뀔 건덕지가 전혀 없었죠. 양수로 나누고 있으니까 이거네요.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봐봐. 얘가 누구의 해다? 요놈의 해야 이거지 지금. 해석이. 해가 같다며. 얘와 얘가 해가 같다며. 얘 해가 이거니까 얘 해도 얘야 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지금 보니까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고 2분의 3 마이너스 a지. 얘네가 뭐의 근이다? 얘네가 얘와 얘의 차이 함수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는 0이라는 놈의 근이다 이거지 지금. 맞습니까? 그럼 봐봐.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그게 지금 마이너스 1이랑 같고요. 그치?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냐면 a가 1이니까 대입할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1이면 마이너스 2고 1이네. 그럼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고 이거는 b랑 똑같죠. 근각에서의 관계. 그치? 그래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두 개 곱해주면 얼마?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요.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답니다. 그럼 내가 딱 드는 생각이 이러면 요게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차이 함수의 실근이었고 따라서 얘의 두 근이 8분의 1과 2분의 1이었구나 이 얘기죠 지금. 그럼 내가 얘 지금 근을 찾으려고 하면 부등식의 해의 경계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 부등식의 해의 경계는 얘의 근이죠. 차이함수의 실근이 부등식의 해의 경계잖아. 그치? 잘 봐. 얘랑 얘랑 어때?
되게 익숙한 형태 아니야? 가운데 한 기준으로 계속 자리 바꿨지. 어떤 근을 가져? 알려줘. 어떤 근? 역수근.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역수근 가지지. 얘 두 근이 8분의 1이고 2분의 1이면 얘는 근이 뭐야? 8이랑 2지. 아 그럼 이 부등식의 해의 경계가 뭐였다? 2랑 8이었네 이거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 얘가 지금 얘 등호 여기 들어가 있지. 이거 조심해야 돼. 등호 들어가 있지. 그럼 이거 뭐야? 이렇게 됐겠지. 맞아? 그 얘는 정수의 개수 몇 개? 여기 안에 7개 있던 거죠. 7개.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뒤로 와서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있죠. 아, 별표 아주 많이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어렸을 때 공부 이상하게 하는 친구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를 그냥 보고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상태가 어떻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첫 번째로 너한테 야,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래. 그때 얘 조건이 뭐야? 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얘 조건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로요. 판단해야 될 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위아래 판단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0보다 크다니까 얘는 x축과의 위치관계를 봐달라는 이야기죠. x축과의 위치관계를 봐달라는 이야기고 그건 사실상 차이 함수의 실근의 개수 봐달라는 이야기니까 판별식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합니다. 오케이? 두 가지 갖고 판단하는데 잘 봐. 얘가 항상 성립하래. 내가 뭐 할 거냐면 얘 혹시 위로 볼록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로 볼록한가?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봐봐. 얘 말뜻이 뭐냐면 이 2차 함수는 항상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만약에 위로 볼록해 버리면 감소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0보다 작은 구간이 나오겠지. 언젠가는 0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계속 감소해가지고. 그럼 이거 되겠어? 안 되겠지. 왜 아래로 볼록하겠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보다 항상 크려면 어때야 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붕 떠 있어야 되지. x축과 교점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 그러면 내가 얘가 항상 성립하라고? 그럼 아래로 볼록해야 되니까 최고 차이한 개수가 양수여야겠네. 첫 번째. 그 다음에 얘랑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겠네 이거야 지금.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이 두 개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외울 거야? 외울 게 아니야. 보고 판단하는 거지. 두 가지 가지고. 오케이? 그럼 또 만약에 내가 너한테 두 번째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얘가 혹시 아래로 볼록한가? 하고 볼게요. 이 말뜻이 뭐냐면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어때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갈 거란 말이야. 0을 무조건 뚫고 올라간다고 어딘가에서. 그치? 얘는 항상 성립 못하겠지. 얘는 일단 위로 볼록해야 돼 이렇게. 감소하니까 이건 상관없잖아. 그치? 즉 얘가 x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 거지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네. 아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최고 차이한 개수는 음수여야 하고 판별식도 음수여야 돼. 이 정도는 판단되죠.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보다 작다 이러면 얘는 뭐여야 돼 일단? 증가함수는 안 됩니다.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증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그래프 그래서 판단해. 두 가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x축과의 위치관계. 오케이? 네. 만약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어. 아이고 이거 올라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어. 그럼 얘는 뭐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야?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지. 같은 거. 그럼 뭐야 이거? 여기까지는 되겠지.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야. 얘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치? 네. 그 다음에 됐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5번 볼게요. 밑줄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말뜻이 뭐냐면 근이 뭐다? 2차 부등식의 근이 모든 실수란 이야기죠. 이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사실상 이 말뜻은 뭐냐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라는 말뜻도 마찬가지로 근이 뭐였다? 근이 모든 실수였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두 개 뭐야? 똑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는 허용하겠대. 이 정도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지. 맞지? 그럼 얘는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건 이미 줬으니까 판별식이 모이기만 하면 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면 되지. 그럼 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거잖아. 그치? 얘는 판별식이 모이기만 하면 되겠어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계산하려니까 좀 역해. 그래서 이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 절반의 제곱 k-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3 이렇게 됐겠죠. 그치?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해 이거잖아. 그치?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그리고 정리 좀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k 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잖아. 그치? 이때 k의 범위 좀 구해줘 이거잖아. 그치? 근데 왼쪽 게 인수분해가 너무 편하게 돼. 2k랑 k고요.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근의 경계가 1이랑 2분의 7이죠. 그치? 그래 안쪽 범위겠죠?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아 라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오케이. 6번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주세요. 6번, 7번 다. 6번 하면 별표요. 네. 해보세요 일단. 6번은요 왜 별표냐면요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볼까요? 잘 봐. fx가 0보다 작다가 해가 없대요.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 뭐가 들어가더라도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0보다 작지 않은 거죠. 다시 얘가 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fx가 0보다 작지 않은 거지. 작지 않다는 뭐야?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해가 없어? 그러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뭐야? 모든 실수였다는 이야기지. 얘가 항상 이게 성립했다는 이야기네. 말뜻이 똑같죠. 똑같은 말뜻입니다 이거. 맞지? 그러면 문제가 똑같이 이렇게 바뀐 거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9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할 항상 성립할 때 정수 a의 개수가 몇 개야? 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것까지도 허용되고요. 접하는 겁니다. 그림 미안. 붕 떠 있어도 되죠. 그치? 즉 판별식이 모이기만 하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치? 맞아요. 그러면 얘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9a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0이랑 9로 돼가지고 이거 바로 써도 되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 10개죠. 10개.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해가 없다는 내가 이 반대 상황으로 가정해보면 이거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7번이요. 7번. 다 왔어요. 다 왔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런데 한쪽이 0이 아니어가지고 위치관계로 보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얘를 한쪽으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한쪽으로 몰아버리겠다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a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4a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0보다 크다는데 요놈이 항상 성립하래요. 그지? 맞습니까? 그럼 얘가 최고차항계수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최고차항계수까지 판단해야겠네. 만약에 위로 볼록하다고 했을 때는 언젠가는 0보다는 작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죠. 항상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는. 그냥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요. 그치? 일단 x축보다 붕 떠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a는 양수여야 하고 첫 번째. 이게 1번. 그 다음에 얘 판별식인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2번이죠. 그지?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내가 정리 좀 해보니까 이거 너무 이쁘게 정리가 돼요.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치?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치? 그럼 얘가 0보다 작으려면 이게 존재합니까? 없죠. 이런 거. 맞지? 그럼 뭐야? 나 뭐지? 계산 잘못했니? 계산 잘못했네?
4a 제곱이죠? 미쳐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미안합니다. 네. 어디 갔어?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 인수분해 할게요. a 플러스 1 플러스 2a 합차죠, 합차. a 플러스 1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다 이거죠, 그치? 이게 2번. 네. 얘는 3a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고. 최고차항에서 음수인 거 불편해서 마이너스 곱할게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도 바뀌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인수분해 됐고요. 0보다 크다니까 바깥쪽 범위네요. 그건 작은 놈보다는 작고요. 큰 놈보다는 크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이게 2번이죠, 그치? 그러면 이 1번도 성립하면서 2번도 성립해야 되니까 공통범위는 어딥니까? 여기죠. 1보다 크다네요, 그치? 둘 중에서 0보다 큰 범위니까요, 그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니까 A의 범위는 그냥 1보다 큽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됐죠? 네. 다음 뒤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뒤로 와서요.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울게요. 연립이란 말 자체가 그냥 그대로 뭐냐면요, 일단 이게 동시에 성립한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부등식이 성립함과 동시에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게끔 해주는 x의 범위 좀 구해주지 이거지, 그치? 그럼 만약에 얘의 첫 번째 요 1번과 2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두 개를 동시에 성립하게끔 해달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공통범위죠. 공통근이죠, 그치? 공통근. 1번의 근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대요. 1번의 근이 이렇게 나왔고요. 2번의 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연립부등식의 근은 여기겠죠, 여기.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지금 연립 2차 부등식을 물어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2차였다는 이야기인데 둘 중에 하나가 최고차가 2차였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인수분해만 이쁘게 잘해서 근 구하고 뭐 하시면 돼요? 공통범위만 구하시면 끝납니다. 어려운 얘기 전혀 없어요, 이거. 앞에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밑에 밑줄 하나만요. 연립부등식을 이루는 부등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 이 연립부등식을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밑줄이요. 우리가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요. 이런 부등식은 사실 뭐냐면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사실상 얘는 이런 연립부등식의 의미와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치? 표현 방식만 다른 거지 얘 연립부등식이라고요. 오케이? 그럼 잘 봐. 너한테 이거 만족시키는 x의 값의 합이라며 정수 x의 값의 합이니까 1번, 2번 연립부등식인 거죠, 그치? 이거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공통범위. 근데 이거 마이너스 곱해가지고요 좀 이쁘게 좀 바꿀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였는데 이제 작거나 같아졌겠죠, 이렇게, 그치?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한쪽으로 몰게요. 얘를 이쪽으로 몰겠습니다. 그럼 얘는 0보다 크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 이 얘기죠, 지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 이쁘게 되니까 0과 5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보다 크다네요. 얘는 뭐만 아니면 됩니까? 3만 아니면 되죠. 3만 아니면 다 되는 거죠, 다. 맞지? 그러면 얘와 얘의 공통범위는 뭐였을 거냐면 3을 제외한 거죠, 그치? 그럼 공통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고 3 제외해야 되니까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랬겠죠, 그치? 맞죠? 그럼 이 안에 정수가 뭐뭐 있었을 거냐면 0, 1, 2, 4, 5 이랬겠죠, 그치? 다 더해달라면서요? 다 더해주면 5, 7이니까 12네요,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제 9번도요. 바로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경계가 3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죠, 그치? 안쪽 범위네요, 그죠? 근데 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실수 a의 값의 범위인데 정수의 x의 개수가 4개가 되게끔 해달래요, 그죠? 그럼 봐봐. 얘가요 경계가 4랑 a인 건 알겠는데 a가 4보다 크면 4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고 이랬을 거고 a가 4보다 작으면 a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고 이랬겠지, 그치? 근데 그거를 뭐라고 지금 판단해 줘야 되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라고? 4개라며. 그럼 그거 갖고 판단해 볼게. 봐봐.
어쨌든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는 공통부분이잖아요. 공통부분 맞지? 그럼 봐봐. 얘를 먼저 그릴게. 얘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야. 이게 첫 번째라고. 첫 번째 의 근. 그치? 그 다음 봐봐. 두 번째 거는 4에서부터 출발을 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 만약에 A가 얘보다 컸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럼 공통부분 생겨? 없지? 그럼 이거 연립부등식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닌 거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일로 와야 되지, 일로.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오면서 공통부분, 요 공통부분 어딘가 생겼겠지. 만약에 얘가 이렇게 와서 이거 다 포함해버리면 요 안에 정수가 몇 개야? 4개 있지? 5개 있지?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여기까지는 아니고, A가 여기 어딘가에서 끊겨야 되네, 이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안에는 정수가 뭐뭐 있어야 되냐면 4개니까 3 이미 들어가 있지. 3, 2, 1, 0까지 오면 되네. 그치? 이러면 4개잖아. 마이너스 1은 바깥에 있어야 되고. 맞아? 그러면 얘가 A가 일단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돼? 등호 판단해야 되지. 등호 판단해야 되는데 A 어디 있어? 얘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A가 만약에 딱 0이야. 이렇게. 그러면 0까지 들어간 거니까 0, 1, 2, 3 되는 거지, 그치? 그럼 0 되네. 근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까지 포함돼 버려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은 들어가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겠네요. 그럼 너한테 물어본 게, 그럼 이때 실수 A 값의 범위가 뭐야? 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거네, 그치? 맞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2차 부등식 뿐만이 아니라 1차 부등식에서도 많이 봤던 거니까. 그죠? 네, 어렵지 않죠, 이런 거.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거에서 시험 볼 겁니다. 여기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27분에 끝나야 되죠, 니네.